자유한국당 얘기해보죠. 자유한국당 1차 인재 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잘 살피겠다면 재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실제 영입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국당 안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자유한국당에서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지난번 저희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 사실 요즘 한국당 관련 뉴스가 좋은 소식이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 요즘에 그 뭐 표창장 수여라든가 예. 트랙 가산점 발언이라든가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 좀 국민 공감에서 좀 부적절하죠. 예. 그래서 좀 당의 좀 혁신이라면 이제 당내 어떤 좀 민주적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이라든가 예. 또 어떤 그 인적 쇄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좀 추진을 강력히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인재 영입 문제가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좀 요 인재 영입 문제였던 거면은 또 좀 뭐 사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예. 인사 검증 이런 걸 제대로 우리 야당으로서 뭐 장관 뭐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도 아니고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예.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진행이 되고 좀 민주적 절차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되면서 조금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론에서는 뭐 헛발질이다 연일 이런 표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전략적 부분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좀 보면 좀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국민들과 어떤 소통 공감하는 그런 것 속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사람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데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거 내부 총질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당대표로서는 아마 당이 자꾸 이러저런 어느 구설에 휘말리는 걸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예. 아마 그 대여 투쟁도 민주당 또한 뭐 문재인 정부의 좀 여러 패스트트랙 강행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그 경제 실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가다듬고 싸워야 되겠고 또 공천 앞두고 좀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 당대표로서의 입장에선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더 합리적 지적이라면 좀 충분히 좀 수용하는 그런 좀 태도와 자세가 있었으면 더 좀 이렇게 국민 신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인재 영입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요. 지난 2016년 총선이었죠. 어쨌든 민주당이 인재 영입은 참신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재 영입이 과연 참신했느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할 때 다른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건 맞습니까? 글쎄 뭐 참신성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게 박찬주 전 대장이나 예. 또 뭐 청년 티오르 뭐 백경원 씨 얘기나 예.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다른 한 6-7분의 예. 각각의 그런 그 분야에서 경제 전문가 또 연금 전문가 예. 뭐 이런 또 청년 스타트업에서 또 나름대로 성과를 올린 이런 좀 인재들이 좀 다 이렇게 뒤로 가려지고, 좀 뭐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문제가 너무 그 부분이 이슈가 돼가지고, 좀 이제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그래서 뭐 인재 영입이 뭐 한 번에 이렇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좀 당에서 좀 더 한 템포 좀 한숨 쉬고 좀 차분히 인재를 좀 더 충분히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천 이제 가까워오면서 우리가 좀 숨은 좀 이렇게 히든 카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내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략적 정무적 판단이 좀 더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인재 영입을 이런 이야기는. 글쎄, 저는 뭐 당 지도부는 아닙니다. 제가 혁신
위원장으로서는 특위위원장이죠. 예.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것이 논의가 됐는지, 또 원래 인재영입이라는 게 좀 일정 정도 보완이 유지될 필요도 있어요. 미리 명단이 나가고 뭐 하면 또 여러 가지 발표 전에도 혼란부터 생기니까. 예. 그래서 또 본인들이 그걸 또 사전에 충분한 이 점 없이 이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또 영입된 인사들도 있고, 그래서 뭐 좀 약간의 좀 보완은 유지되겠지만 이번 경우엔 좀 너무 좀 이게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예, 이게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뭐 그 의원님 방금 박찬주, 백경훈에게 너무 집중돼 있었던 게 문제였고 히든 카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한편으로는 그동안 계속 그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들, 자유한국당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만 그 인정이 돼서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이준숙 씨도 그렇고 김영하 교수도 그렇고. 네, 그런 점이 좀 뭐 하나의 정무적 판단이 좀 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년이면 청년을 전면에 내세워서 1차 영입은 청년을 우리가 당에서 정말 이 흑수저로서 또 여러 가지 청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거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대 청년을 쫙 포진을 해대거나 이렇게 좀 어떤 좀 임팩트 있는 좀 인재 영입에 그런 게 좀 계획이 좀 적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아쉽죠, 저로서. 예. 그 혹시 의원님도 인재 영입 뭐 청거 같은 거 하십니까? 추천이라든가. 저는 잘 못했어요. 좀 더 찾고 있는 중이고, 뭐 본인이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또 너무 또 나서서 또 정치 내년 선거 나오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나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하는 좀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예. 알겠습니다. 인재 영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찬주 전 대장 어쨌든 그 최고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해서 영입을 안 하기로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아직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는 좀 이게 아마 본인하고 아마 이제 영입 과정에서 뭐 나눈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당내 의견이나 아니면 또 오늘 또 박찬주 전 장관의 또 좀 그런 기자회견 내용 중에 뭐 국가 안보와 또 국방 전문가로서 아주 탁월한 식견과 또 이 국방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이 많이 가는데, 근데 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 당에서도 좀 아마 또 신중한 검토를 아마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검토가 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좀 굳이 저는 인재 영입의 어떤 명단에 박 전 대장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이제 사실은 뭐 평생 군에서 이말 국방 안보 전문가로 저희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거든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좀 굳이 당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현재의 마당에서는 인재 영입의 케이스 말고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국방 안보 특위라든가 어떤 뭐 중요한 그런 일을 맺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마음껏 당과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뭐 모셔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입이란 게 꼭 국회의원 출마는 아니니까요. 뭐 꼭 뭐 인재 영입 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뭐 인재가 아니고 할 일이 뭐 능력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공감, 국민의 어떤 공감과 감동을 던져주는 그런 인재 영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재 영입 이야기는 끝내고요. 총선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뭐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기도 하니까 현역 의원 물갈이가 아무래도 큰 관심사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민주당에서는 4명 중 1명은 교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민주당은 말하자면 25% 정도 뭐 아마 물갈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 총선 때도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30-40% 많을 때는 50%까지 그렇게 물갈이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에서는 혁신위원회 이 안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안으로
뭐 정치 신인을 50% 가산점 주는 등 해서 저희는 뭐 물갈이 포괄 최대 시스템으로 해서 예. 룰에 입각해서 해서 한 50%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공천 혁신위원회 아니었고요. 예. 그것이 이제 뭐 확정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뭐 저희도 하여튼 뭐 우리 20대 국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여러 가지 그 총선 때 공천 때부터 가진 문제를 야기했고 또 우리 당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희 당이 개선할 점이 사실 많은 정당이죠. 예. 트라우마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려면 좀 물갈이랄까 같은 인적 쇄신폭이 좀 커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은 공천룰 혁신한 대로만 그 되면은 아마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적 쇄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총선은 뭐 진박 공천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50%를 물갈이한다. 실제로 이뤄진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 이 네. 현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전략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의원이 자기가 설득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뭐 그냥 뭐 갈아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식이라면은 승복 안 하고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공천 혁신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든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룰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또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우리 또 국민 공천 배심원단을 과거보다 대폭 이제 그 보강을 해가지고 또 국민 참여라든가 또 경선의 어떤 그 공정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은 아마 뭐 승복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문제는 진행이 공정치 못할 때 이제 그것이 공천 파열음이 나고 옛날 진박감대설처럼 특정한 그 당권 가진 쪽에서 그때는 당권도 아니고 이제 청와대였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럼 부작용이 더 크고 물갈이 하려다가 당 전체가 이게 침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위험성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으로 정비하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최소화해야죠. 예. 오늘 의원님 인터뷰하면서 계속 정무적 판단 말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정무적 판단, 전략적 선택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섰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국 사퇴하고 저희가 좀 방심하고 좀 자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대표적으로 그 청문위원들이라든가 수고한 의원들에 대해서 표창장 주고 뭐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또 불공정에 대한 분노한 국민들이 많이 그 여론을 또 언론에서도 많이 그 파헤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한 건데 표창은 국민들이 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정론을 또 이렇게 펼쳤던 언론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그런 게 아쉽고 그래서 저희 그런 원인으로는 저희가 너무 좀 이 국민과 소통하는 또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걱정 우려를 해결하는 그런 아픔을 같이 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그리고 또 너무 그런 데에는 영남권의 지지율이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 당내 좀 이렇게 지도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어떤 국민 정서에 대한 수도권 같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감안돼 있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그 지지율이라는 게 워낙 그 오르내리락 하는 거지만 우리 한국당의 지지율이 이 좀 튼튼하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우리 내부 혁신이라든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좀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하게 되면 그리고 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그런 비호감적인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호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올드하다, 웰빙 정당이다. 총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신정치 혁신 특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당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총선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그 골수 지지층 이외에 이 중도층이랄까 또 뭐 부동층 거기에 대한 좀
그 공감할 수 있는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또 당의 어떤 저 기득권 이미지, 웨빙 이미지를 좀 탈색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천 그 혁신안 중에 그 룰에 입각한 공정하게 한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놓고 또 저희 뭐 혁신안에는 이제 비례대표 비례대표 공천 그 회의의 회의록을 이제 공개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례대표가 너무 그 짬짬이로 되고 당권에 아주 독식하는 그런 식 말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례대표도 공천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 혁신안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잘 반영해서 추진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었고요. 저는 1부 순서 마치고 2부 정치 TMI 코너로 박정호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은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단독 환담을 했는데. 네. 오래 했습니까? 네? 오래 했어요? 11분 정도 11분 했거든요. 정도. 이게 이게 태국 가기 전에 일정이 잡혀 있던 건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예. 청와대는 사전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 두 정상이 만나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예. 거기 그 회의 때문에 양 정상에 갔는데요. 사실 어제도 갈라 만찬에서 기념 촬영하는 현장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 내외가 만나서 김정수 여사도 있었죠. 뭐 인사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깜짝 회담은 아니고 11분이기 때문에 환담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좀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예. 이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양 정상 간 만남이 오랜만에 이루어졌기에 대화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화를 통해 계속 이걸 논의해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계속 오갔다고 합니다. 그 두 정상이 뭐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을 치닫는 한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이번 환담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기대가 되는데 사실 두 정상 간의 그 만남이 예상은 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친서에 대한 뭐 일본 측 보도는 뭐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뭔가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분간의 환담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으로 재진입하려면 뭐 고위급 회담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정상회담까지 상정한 거냐 뭐 그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상황 문제를 풀어나가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일본 언론에서는 뭐 변함이 없다 아베 총리 생각은 이런 네. 보도도 나왔고 우리도 1+1 제의한 것 그 이상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평행선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23일에 종료 예정이죠. 지소미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계획 한 번 더 있었는데 예. 칠레에서 열리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예. 칠레 그 시위 때문에. 그래서 이번이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외교 무대 지소미아 종료 전에 만나는 마지막 자리였는데 환담을 통해서 협의는 하고 대화하자라는 그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에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양국의 뭔가 움직임, 고위급 협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정경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회에 나왔어요. 거기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 해보죠.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인물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취재하러 좀 많이 갔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갔는데 각 언론사에서 이 기자회견이 63빌딩에서 열렸어요. 예. 거기 갔다 와서 각 부스마다 그러니까 부스가 붙어 있어서 좀 들려요. 예. 다른 부스의 얘기가 한숨 그리고 헛웃음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기자회견 사실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뭐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박 전 대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거나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쭉 했는데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사들에게 감을 따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이 남의 자식 데려다 부려먹느냐라고 하는데 오해다. 부려먹는 게 아니라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한 거다라고 항변을 했고요. 또 군용품 냉장고 절도 의혹에 대해서는 군용품이 아니라 개인 냉장고 석 대다.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 또 김치 냉장고 하나라면서 이 개인 냉장고 3개를 갖고 다니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시불이행 공관병에게 유배성으로 GOP에 공관병을 보냈다라는 의혹에 관해서도 공관병들이 매일 공관에만 있고 제가 출근하고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없으면 지루해했다. 그들이 전역해서 친구들 만나서 군대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공관병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입 오는 공관병들은 일주일 정도 전선에 가서 북한군도 보고 분단 현실을 느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역해서도 떳떳하지 않겠느냐라며 GOP에 공관병을 보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병사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관병 뽑을 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비흡연자일 것, 그다음 기독교 신자일 것이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와 같이 있으면 서로의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나는 공관병들이 다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다. 공관에 오기 위해서 병사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온 것이다. 나중에 아니라고 하니 굉장히 난감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정 종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고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자체가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이 아니라 그걸 플러스 이 박 전 대장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대한 그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도 됐습니다. 그 아들 왔을 때 바베큐 파티 공관병 시켰다. 그건 인정했다면서요? 네, 인정했는데요. 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사진 속의 표정을 보면 공관병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같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아들 친구들이 공군 병사들이고 거기 여자 친구들도 왔다라면서 공관병들도 다 같이 파티를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은 내가 다 장관해줬고 나중에 거기 온 여자아이들과 우리 공관병들이 친해져서 서로 또 소통하고 지냈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지휘관의 자제와 그의 친구들이 파티라는 게 일반적인 일이냐 예. 그것도 공관에서 예. 물었더니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그 공관병 갑질 폭로 사건을 처음에 폭로했었던 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삼척교육대 가야 한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임태훈 소장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 전 대장이 자신이 이제 알아서 임태훈 소장 삼천교육대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삼천교육대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젊은 기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참 21세기에 1980년대에 있었던 그 독재 시대에 있었던 군부 독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삼천교육대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에서 박찬주 대장 안 된다 이런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재영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당 최고위원회 끝난 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를 기자들이 뭐 따라가면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모호하게 좀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이 곧 기자회견 한다는데 영입 관련한 당 입장이 달라졌냐 이렇게 묻자 황교안 대표는 저의 입장은 이전과 같다. 좋은 인재들이 당에 많이 들어오면서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박찬주 전 대장이 1차 명단에 있다가 빠졌는데 언제 다시 발표할지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좋은 인재들을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좀 잘 살펴서 그렇게 시기와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뭐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 배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반문하면서 배제란요. 귀한 인재, 귀한 분인데 뭐 이런 취지도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총선 기획단이 꾸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기획단이 오늘 꾸려져서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총선 기획단 구성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당헌파계 인사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기획대에 합류를 했고요. 당내 초선의원으로 금태섭, 강훈식, 재윤경, 정은혜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정청래 전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과 강선우 전 사우스 타코다 주립대 교수를 비롯해서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진보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황희도 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15명 중에 여성이 5명, 청년이 4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청년 중에서도 30대가 2명, 장경태 위원장하고 정은혜 의원, 그리고 20대 1명, 황희두 씨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선을 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총선 기획을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정국 이후로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쇄신하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의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의총에서 뭐 자성론이 제기가 좀 됐어요. 근데 사실 톤은 지난번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와 면담할 때 그 당시와는 조금 ton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 당시보다 톤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의총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닌 당정청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 이렇게 전준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당 쇄신 요구가 거센 만큼 당의 질서 있는 쇄신과 깊은 성찰 뭐 이런 자성론이 제기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일부 의원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정 원내대변인은 말을 했습니다. 쇄신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정준숙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불출마가 책임의 한 모습이라면 출마도 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좋은 정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로 하락했던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논의도 있었는데요. 이 지지율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잘 해결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와 질서 있는 쇄신해야 된다. 또 이런 발언, 경고음이 있을 때 제대로 알아채고 쇄신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도 인재 영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인재 영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요. 국회에서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의 입당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자스민 전 의원도 영입했던데 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새누리당 출신이고 맞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이병록 예비군 해군 제독은 또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2017년 민주당 부산시 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죠. 네, 이자스민 의원은 전 새누리당 의원 19대 의원이고요.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실 정당에서 쇄신을 보여주거나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인사입니다. 영입이고요. 총선 앞두고 어떤 인물을 간판으로 내세우냐, 어떤 인물을 먼저 영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당 같은 경우가 비판 많이 받는 이유가 뭐 백경훈 대표나 그리고 박찬주 전 대장 이런 문제가 지적 많이 나오는 게
인재 영입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당에서 뿌리내지 못한 그런 인재들 예. 영입하면서 예.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봅시다. 그 KBS가 독도 헬기 사고 영상 논란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독도 해상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종자 5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가 독도 헬기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사과를 했는데 아마 어제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KBS가 주말에 예. 이 추락사고 직전 소방 헬기의 비행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예. 근데 이 영상 보도한 기사가 포털에 갔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독도 경비대 방보팀장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예. KBS 영상 관계자 2분이 울릉도에 가지 못해 독도 경비대에서 하루 숙식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단독 보도 때문이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큰 충격이다. 평생 경찰 생활과 2년의 국토 수호 독도 생활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KBS 쪽에서 우린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다 이런 거예요. 예, KBS 입장도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좀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 직후 독도 경비대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촬영 사실을 알고 화면 제공해달라 요청했지만 이 직원은 본인이 찍은 화면 중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빨리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독도 경비대의 지적이 있었고 독도 경비대는 헬기 진행 방향이 담긴 장면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보안상 우려와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추가 화면은 없다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 이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보안상 어떤 보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촬영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예.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독도 에서 촬영하면 안 된다고 예. 돼 있는데 촬영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그 KBS 뉴스로 내보냈잖아요. 그 촬영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독 보도 때문이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었다. 독도 경비대가 원하는 화면이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뭐 뒤늦게 영상은 제공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아니, 지금 그 임명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독도 경비대에서 원하는 영상이든 아닌데 일단은 내주고 네. 판단은 독도 경비대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분 1초가 급한 시간이고 자료가 또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출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협조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군 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말기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 목록을 또 공개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문건을 보면 이게 모두 11건이거든요. 11건의 문건을 보면 군인권센터에서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청와대가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록이냐면 현 상황 보고서, 또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 사항,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 사항 검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문서 목록이 지금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 뭐 부속실 국방부 장관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뭐 이 등의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상황 보고 문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파급력이 커 보입니다. 예, 내용은 아직 군인권센터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 제목에 따른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뭐 입시 비리, 웅동학원 뭐 이렇게 지금까지 제기된 세 갈래 의혹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직접 예.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일이 이 정경심 교수 구속 만료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조사하고 그게 이번 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 때문이거든요. 예. 오늘도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구속 만기인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가 지금 다 되지 않았고 빨리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입장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정 교수가 먼저 조사가 돼야 조국 장관도 그렇겠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팀은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뉴스 정면승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예, 잠깐 유튜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정상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네, 전화 말씀 듣고 옵니다.